안녕하세요. 청담 미인 만들기 이승열 원장입니다. 오늘은 소프트 광대 축소술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실 내용은 소프트 광대의 수술 부위와 수술 방법, 그리고 소프트 광대 축소술의 고정 여부와 유압 방법, 그리고 소프트 광대 축소술과 일반 광대 축소술을 어떤 수술법을 비교하는 시간, 그리고 소프트 광대 후 주의사항과 회복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킥광대 같은 경우는 어떤 45도 부위의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광대 축소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부분의 비교는 일단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킥광대를 제외한 일단 이반절개나 두피절개 광대 축소술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술이 진행이 되는데, 어떤 잇몸 부위를 이렇게 절개를 한 다음에 이 수술 범위 자체를 전부 다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절골을 한 다음 나사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수술하시는 선생님에 따라서 박리 범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고정법의 광대 축소술에서는 이런 나사 고정을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정도의 박리는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소프트 광대 축소술은 피부의 작은 미세 구멍을 통해서 미세 기구를 사용하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단 절골하려고 하는 절골 라인만 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피부 바깥쪽으로 작은 구멍을 낸다는 것은 장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쪽으로 그만큼 박리가 훨씬 적게 일어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자연 유압을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프트 광대 축소술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광대 축소술에서는 이렇게 나사 고정을 할 정도의 어떤 그런 면적 단위의 박리가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소프트 광대 축소술에서는 어떤 절골선만 이렇게 선상으로 박리를 최소화하여 수술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술 부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어떤 상처가 아무는 것은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워낙 3mm 정도의 미세 절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일주일 차에 실밥 제거 직후에 어떤 절개 부위인데요. 보다시피 이런 아주 미세한 정도의 실밥 자국만 남아 있고, 이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이런 색소라든지 이런 자국보다 훨씬 더 눈에 덜 띄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후 사진 비교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보여드리는 어떤 사진들은 어떤 단 1%의 보정이나 조정 같은 것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사진입니다. 참고해 주시 바라고요. 일단 이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45도 광대가 좀 발달이 돼 있고, 전체적으로 얼굴 살이 좀 없으시고 이런 분인데, 일주일 차에 봤을 때 멍이나 부기가 아주 최소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5도 부위도 수술 전에 비해서 많이 부드러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5도 부위를 얼마나 포함을 할 것이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정도는 우리가 45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부분은 꼭 포함을 시키되, 안전하면서도 조금은 자연스러운 정도를 선호하는 것이 저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45도를 많은 효과를 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45도와 역광대 모두 많이 발달을 하신 분인데, 이분도 보셨을 때 광대의 굴곡 자체가 전체적으로 많이 뼈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분도 마찬가지로 뼈가 아주 큼에도 불구하고 어떤 뼈 삭제를 하거나 이런 것 전혀 없이 소프트 광대 축소술로 효과를 보신 분입니다. 이건 본인이 직접 보내준 셀카 사진인데요.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이 전 사진, 이게 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얼굴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안면부에 광대 굴곡이 조금 있음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넓어 보이고, 그리고 좀 울퉁불퉁해 보이고, 사실 본인은 조금 세 보인다 이런 얘기를 조금 들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수술 후에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부드러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훨씬 더 갸름해 보이면서도 좀 더 부드럽고, 그리고 좀 더 세련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특히 이게 지금 수술 후 4일째 사진인데요. 부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장하고 외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붕이나 멍이 최소화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멍이나 이런 것은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박리와 절개가 최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어떤 방법보다도 그런 회복에 있어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면을 한번 보면 이렇게 관자나 볼에 비해서 이런 광대 굴곡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훨씬 더 부드러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 효과를 얘기할 때 어떤 뒷광대가 또 크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정면 효과가 없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본인의 광대의 모양에 따른 차이인데, 그것은 실제 상담 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확실한 정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아주 갸름한 얼굴형인데 관자나 볼은 아래 턱 쪽은 아주 갸름합니다. 거기 반해서 광대가 아주 많이 돌출이 되어 있는 타입이고, 수를 해보면 물론 이게 완전한 일자가 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광대 굴곡 자체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고, 이분은 전체적으로 얼굴 폭 자체가 많이 준 듯하게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 정도로 광대 축소술의 효과를 크게 보실 수 있는 그런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관자나 턱에 비해서 광대 굴곡이 있으신 분이고, 이분도 얼굴이 크지 않지만 조금 넓어 보이고 울퉁불퉁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수후에는 이 부분이 더 매끄러워짐으로 인해서 훨씬 더 부드럽고 세련되고 그리고 동안적으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법을 좀 비교를 해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퀵광대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고, 그리고 양쪽을 다 절골하지 않기 때문에 분리압 같은 큰 합병증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효과적인 면에 있어서 45도 쪽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수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광대 축소술은 45도 역광대 모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수술이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절개나 박리 범위가 넓고 퀵광대에 비해서는 어떤 리스크나 회복 기간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광대 축소술 같은 경우는 각각의 장점을 조금 합쳐놓은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45도와 역광대 모두 효과를 볼 수 있으면서도 절개나 박리를 최소화함으로 인해서 어떤 회복이 빠르고 안전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사 고정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나사 고정을 하지 않으면 뼈가 붙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은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모든 수술법은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절개와 최소 박리로 골막을 포함한 모든 주변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기 때문에 자연유압으로도 확실한 안전한 유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 후에는 이틀 정도 붕대를 하게 되고요. 적어도 2주 정도는 쉽지 않는 식사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앞에서 한번 나온 사진인데, 이런 절개 부위는 시간이 가면 점차 흐려져서 눈에 많이 띄지 않게 됩니다. 모든 수술법은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어떤 술자에 따라서 어떤 효과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소프트 광대 축소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소프트 광대 축소술은 어떤 퀵광대와 일반 광대 축소술의 장점을 모으기 위해서 최소한의 절개와 박리로 이루어지는 수술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소프트 광대 축소술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